이 중국 자본에 우리는 세입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현실이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어느 한 중국인 이 88년생 34살 이 남성이요, 강남 도곡동 일대 대치팰리스 펜트하우스를 자기 돈 한 푼 들여가지 않은 상황에서 89억 전액을 담보대출로 받아서 집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뉴스 기사를 좀 읽어드릴 거고, 담보대출이 어디서 발생이 됐고 왜 우리나라에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가계대출에 고삐를 재고 있는 가운데 한 중국인 A씨, 88년생, 한국 나이로 34살 이 남성이 3월 도곡동 타워팰리스 123평을 자기 돈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100% 대출을 받아서 89억에 매수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A씨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이 매수금 89억에 전액 대출로 조달했다라고 명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내국인은 이 같은 거래가 아예 애시당초 불가능하죠.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아예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내은행의 경우 외국인에게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이 내국인과 동일한 대출 규제를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외국인들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을 통해 대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국계 은행이라도 국내에서 영업을 할 때는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 A씨가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다면 시가 15억이 넘는다라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A씨는 국내 법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는 외국 현지 은행의 대출을 받는 경우 우리 금융당국이 이를 규제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판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국인들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여러 가지 대출이라는 규제 정책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자, 크게 보자면 15억이 초과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 자체 담보대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여기에 2주택자 같은 경우엔 대출이 아예 불가죠. 1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 더 매수하는 데 있어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대출은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여기에 이 LTV, DTI 또는 지금은 현재 DSR까지 규제가 됐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이 넘어가는 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DSR 40%가 적용이 돼서 연소득이 높지 않거나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DSR로 담보대출 한도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2억이 넘어가는 대출을 받을 경우에 DSR이 적용이 되고요. 또 그 다음 해에서는 1억이 초과가 되는 경우 대출을 받을 경우에 DSR 40%가 적용이 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세라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중지가 되거나 축소가 되는 상황이 나오죠. 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6%를 넘어선 은행들, 농협 같은 경우에 이미 전세대출, 담보대출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축소를 했습니다. 전세대출 갱신이 된다라고 하면 모든 전세대출이 다 거의 80%가 나왔는데 이제는 증액하는 부분만 담보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임대인의 월세를 가겠습니까? 이 외국인의 세입자로 얹혀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중국인들. 이분들은 대출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이 대출의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의 한도가 없다. 내국인과 다르게 이 중국인들은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 또는 F5라는 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국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 은행에서 담보대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냐면 거의 60에서 80%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앞전에 뉴스 기사에서 본 것처럼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국인처럼 똑같이. 다만 주거용 주택은 사지 못하더라도 상가, 업무시설의 상가주택은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뭐 아파트는 사지 못하더라도 국내 은행에서 상가주택은 살 수 있다. 상가주택. 따라서 작년에 이태원 일대 거의 한 80억 되는 이 상가주택을요, 거의 80% 담보대출을 국내 은행에서 받아서 이 중국인이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이 마포구에 있는 망원동 일대 주택도 똑같이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은 1주택자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2주택인 상황에서 원래 대출이 안 나왔는데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대출이 나왔다라는 얘기였죠. 따라서 이 중국인들이 이 국내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주택은 상가주택이다. 상가. 자, 여기에 이분들이 국내에서 주거용 주택 같은 경우 국내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서 사지 못하다 보니까 이 외국에 있는 중국계 은행이나 또는 외국계 은행,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출이 미공개라고 합니다. 미공개. 따라서 LTV 거의 100%까지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뉴스 기사에 이 89억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본인 돈 들어가지 않고 LTV 100% 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중국인들이 이렇게 외국에 있는 외국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상가주택이 아닌 주거용의 주택들을 매입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상가주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국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의 주택은 국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외국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내국인은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결국엔 전세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전세에 대한 대출도 지금 현재 중지 또는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월세로 전환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근데 그 월세는 이 중국인들이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들어온 이 중국 자본에 우리는 세입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현실이라고요. 지금 현재 국회 법안 발의에 외국인 담보대출 금지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뭐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빨리 통과가 돼서 뭐 모든 것들이 다 다시 국내 내국인과 동일한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법안 발의가 통과가 돼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